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사회 서비스란 말이 다소 생소하기도 한데요. 전라남도 사회 서비스원 어떤 곳인가요? 사회서비스라는 말은 저도 사실은 생소한 단어고요.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가 폭넓게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주로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 개념이었다면 사회서비스는 그런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더해서 주거라든가 일자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복지 서비스가 합쳐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2013년도에 복지재단으로 출범을 했어요. 이것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도에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종합지원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역성 특성에 따라서 이 사회 서비스 수요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현재 전남 지역 사회 서비스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전남 전체 인구는 178만 명인데요. 이 중에 기초수급자가 11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45만 명이 되고요. 전국에서 노인 비율, 기초수급자 비율, 그리고 장애인은 14만 명인데 장애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이런 노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또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사회 서비스 수요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전라남도는 면적은 넓은 반면에 인구는 적고 농사, 어촌, 마을이 많습니다. 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에 대비해서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 사회에 맞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사업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전라남도에서는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셔가지고 일상생활의 거동 불편이라든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히 대상으로는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차상위 계층 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 6만 3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안부 살피기, 또 안전 확인, 기타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의 35%에 해당하는데요. 네. 15만 명의 어르신들 중에 어떤 여건이 되시는 어르신들, 혼자 사는데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화장실에 응급 호출기라든가 또는 집에 들어가셔서 활동이 없을 때, 8시간 없을 때 어른들의 어떤 안부를 살피는 그런 응급 전화라든가 이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남 사회복지원만 수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전라남도에가 마을이 농산어촌 마을이 6,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복지, 문화, 생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요. 이런 농산어촌에 거주하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네. 주 4회 마을들을 찾아가서 건강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생활 문화 서비스 약 25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르신들이 시골에서도 어머님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칼갈이가 굉장히 어려운데 칼갈이 서비스, 또 이미용 서비스, 그다음에 치매 초기 진단 검사라든가 또는 뭐 산소 포화도 검사라든가 이런 건강 검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버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전라남도에 장애인과 또 노인 비율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광역 이동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집 밖을 출입하고 또는 병원을 이동하거나 업무상 나갔을 때 이런 출입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광역 이동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남 도내에서 2만 8천 명의 어르신들의 그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광역 이동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매일매일이 바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사회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설일까요?
전라남도에는 18개의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요. 대다수가 시군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이에요. 근데 전라남도가 일종의 가게로 치면 플래그십 매장처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이 나주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요. 이런 복지관 또 순천에 있어서는 치매 어르신들과 일반 어르신들이 이 장기 요양 대상자로 되신 분들 중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긴급 돌봄이라든가 혼자 사는 중장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포와 순천에 전라남도 동부 서부 종합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도 나주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인상 깊었던 우수 사례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한 2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거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에 나주 왕곡에서 80세 사는 어르신께서 이렇게 귀가를 하셨는데 8시간 동안 활동이 감지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응급안전안심 요원이 전화를 직접 하고 또 가족에게 연락해서 가족이 직접 그 어머님께 7차례 이상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니까 네. 저희 응급안전안심 요원하고 소방서, 소방대원하고 경찰관하고 합동 이른바 현장 출동을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식불명 직전 상태의 노인 어르신을 응급 구조해서 살려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성과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전남도 내에서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120명을 매년 모아가지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창의학교 전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창의학교 전남 프로그램 졸업생 중에서 작년에 무려 3명이 미국의 유명한 음악대학인 버클리 음대에 입학하는 그런 성과도 냈어요. 버클리 음대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말로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네. 또 굉장히 성과가 좋은 그런 사회 서비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올해로 원장님께서 취임 3년 차를 맞이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전남도 경영평가에서 5년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이 올해 운영 방향과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라남도에서 매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 15개 기관이 있어요. 그중에 5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곳은 저희밖에 였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저희는 사회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해서 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의 전문성, 또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서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운영 방향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36개 프로그램으로 47만 명의 도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40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50만 명 이상의 도민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수장으로서 포부가 있다면요. 예, 도민 누구나가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보편적 돌봄 사회가 우리 지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초고령 사회의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성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남 사회서비스원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